교재 24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장에 입시를 하고 1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기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키보드나 마우스가 정확히 움직이는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이 정확히 움직이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감독관이 수건번호 입력하는 걸 요청을 할 거고요. 그래서 수건번호 입력하고,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2007인지 2010인지 버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 시험 대기 시간을 줍니다. 그 화면에 하얗게 변하면서요,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요. 키보드나 마우스나. 하물며 전원 스위치를 누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감독관은 문제지를 배포를 해요. 그래서 문제지가 이상이 없는지, 인쇄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뭐 수건번호하고 이름을 쓰라 그래요. 왜냐면 반납을 하고 갑니다. 시험지를 갖고 못 나오고요. 반납을 하고 가면은 화요일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에 문제지가 다시 인터넷상에 공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한 2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성적이 배포가 되죠. 발표가 됩니다. 근데 시험이 이제 시작되자마자 엑셀 2007을 우리는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답안을 먼저 저장시키라 그래요.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답 저장한 파일을 전송하는 작업을 시켜요.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시험의 일종이에요. 예,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답 파일을 답안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은 감독관이 전송이 됐는지 확인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험이 이제 시험 시간이 포함이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60분이 경과되면은 자동으로 타이머에 의해서 멈춰요. 그런데 전송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감독관이 몇 분 남았습니다, 뭐 1분 남았습니다, 전송하세요 라고 하면 전송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시험 보는 시간은 60분이 아니라 한 58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을 처음 보시는 입장에서는 많이 떨립니다. 떨려서 실수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감독관한테 손을 들면 감독관이 조치를 취해주고, 안 되면은 장소를 옮겨줄 겁니다. 그리고 여유 시간을 더 줘요. 왜냐하면 컴퓨터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는 내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10분 정도까지 시간을 더 플러스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퇴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밖에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이 잠시 있다가 이제 들어오시고 2교시 또 3교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은 3과목까지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엑셀을 1교시, 2교시 또는 2교시, 3교시 이렇게 같이 연거푸 응시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렇게 같은 과목을 이어서 응시하는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해주기도 하고, 다른 과목을 두 가지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과목에 16,50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조금 할인은 해줘요. 네, 뭐 33,000원인가 그런데 3만원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의 할인은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1교시 엑셀, 2교시도 엑셀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할인을 해줘요. 그 이유는 1교시 때 떨었단 말이야. 다시 한 달 있다가 보려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한 30분 쉬었다가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게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저 문서 접수하실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ITQ라는 자격증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또 DIAT라는 자격증이 있죠. DIAT,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 살 빼는 다이어트하고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 내가 따로 입력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5점 뺏기는 배점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입력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문제 갖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ITQ라든지 DIT 같은 경우, 또 DIT는 문제 입력하는 시간을 따로 주지 않고 별도로 문제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 ITQ는 특성이 좀 특이해서 처음부터까지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4개 화면을 만들어요. 4개 화면을 만드는데 첫 번째 화면은 뭐를 하냐면은 내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력한 자료를 가지고 꾸미는 거예요. 복사해서 다른 시트로 넘겨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작업도 마찬가지로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시 다른 작업으로 가져가서 또 다른 작업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력을 느리게 하거나 입력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한테 불이익을 받아요. 입력하는 데이터가 잘못 쓰여지면 어떻게 오타가 나거나 그러면 감점이 되겠고, 입력하는 시간이 더디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안에 완성을 못하겠죠. 그래서 엑셀이라고 하는 ITQ라는 자격증은 어렵지는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타자 입력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엑셀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제가 설명은 하지만 집에 가서 꾸준히 복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기능 활용하는 데서 불편함이 있겠죠? 그럼 아무래도 좀 높은 점수를 못 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3개월 배우시면 뭐 7주, 5주 이렇게 보통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고 6주, 6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만점을 받아요. 또 만점을 받으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저도 아직 만점을 못 받아봤는데 굳이 만점을 받을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저도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냥 나오는 습관이 있어요. 어차피 몇 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주 공을 들여서 만점을 받으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축하해드리고 싶고. 네. 28쪽에 보시면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보도록 하고 30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쪽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요. 문제지가 4페이지예요. 실제 문제지는 얘보다는 커요. 이건 A3 용지죠. A3 용지. 여기 A4 용지인데 이렇게 붙어있는 A3 용지 앞뒷면으로 인쇄가 돼서 나오니까 4면이죠. 4면. 4페이지가 돼서 나오는데 지금 30페이지, 31페이지가 한 장으로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2면이 다음 장에 양쪽으로 인쇄가 돼서 나오는 편이죠. 그러니까 A3 용지 한 장 앞뒷면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수는 4페이지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의사항이에요. 유의사항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두 번째 표시되어 있는 내용 좀 볼까요? 저장을 할 때 어떻게 저장을 하고 되어 있냐면은 수건번호 빼기 성명이라는 거로 저장을 하래요. 그런데 아무데나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있어요. 시험장에 가시면. 우리도 그거 만들 거예요. ITQ라는 폴더 만들 거고. 예. 그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작성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틀리게 되면 0점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저장하는 건 뭐 당장에 급한 건 아니고 하단 거를 한번 보면은요. 문제는 총 4단계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제1작업에 관한 문제지가 되어 있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제2작업, 제3작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33페이지 보면 제4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 작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작업까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답안 작성 요령 하단에 보시면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하세요. 나머지는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것도 규정이니까 잘 메모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 시트 이름은 제1, 2, 3, 4 작업이라는 순서대로 하셔야 되고 이 순서가 틀어지면 3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한 장 넘겨서 제일 밑에를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요? 주의! 시트명 순서가 차례대로 되도록 할 것임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1작업, 제3작업, 2작업, 4작업 그러면 앞에는 1작업이고 끝에는 4작업인데 2, 3작업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두 개는 틀려요. 그리고
4, 3, 2, 1 거꾸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4로 가야 되는데 순서가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틀리니까 이렇게 돼요. 빵점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마지막 유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요 순서. 예. 그 다음에 30페이지로 넘어와서 제일 하단에 있는 작성 요령을 잠깐 좀 볼까요? 거기 보면은 그림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엑셀이든 한글이든 파워포인트든 간에 첨부 그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은 반드시 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져오래요. 근데 아직 우리는 이 폴더를 안 가봤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나중 문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지금 제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에 지금 첫 번째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글자가 좀 작지만 전문 인력 파견 업무 관리 현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하단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지시사항대로 처리를 해야만 돼요. 그러면 여기에 240점을 줘요. 500점 만점 중에. 그럼 여기 있는 것만 잘해도 어떻게 돼요? 200점 이상이면 C등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벌써 자기 지금 취득하는 거죠. 네, 그 다음 거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은 등급이 한 올라가겠죠? 등급이 올라갑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이 35쪽부터 제가 이 책대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댁에 가셔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 나온 설명을 한 번 더 짚어드릴 겁니다. 대신에 제가 막 설명을 할 때 강사가 어디를 설명하나 하고 책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막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못 따라오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책 순서대로 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셀 서식을 지정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페이지 하지? 몇 페이지 하는 거더라? 하고 막 찾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 책의 설명 부분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잘 따라서 오세요. 잘 따라서 오시고 굳이 중요한 거는 제가 메모를 꼭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테고 그렇지 않은 거는 뒤에 있는 설명 부분에서 메모를 다시 제가 첨삭해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느라고 설명을 놓치시면 그것도 안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수검자 유의사항에 첫 번째가 어디에 저장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거는 제가 쉬는 시간 끝나고 한번 할 테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화면을 제가 좀 작게 줄여서 보여드리겠는데 왜냐면 저 아랫부분이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여기 다 보이시죠? 여기 제1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 시트 2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시트 1이라고 적혀있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검게 변해요. 이게 뭐냐면 시트의 이름을 변경한다는 뜻인데 여기다가 우리말로 제1 작업이라고 쓰시면 돼요. 제1 작업이라고 쓰시고 엔터 치셔도 되고 그 옆에 있는 시트 2번을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제2 작업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트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쓰시면 돼요. 그럼 제4 작업도 있다 그랬잖아요. 제4 작업은 지금 안 할 거예요. 이제 다음에 작업을 1, 2, 3 작업이 끝나고 나서 작업을 하다 보면 제4 작업이 생성이 될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할 거고 먼저 제1 작업, 제2 작업, 제3 작업이라는 시트는 뭐냐면 엑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전에 우리 빨간 그 장부 금전 장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부예요. 출석부처럼.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종이 한 장을 우리는 시트라고 불러요. 근데 기본적으로 3장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3장. 255장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추가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3장이 공개가 되는데, 제공이 되는데,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하는 것이 문제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요 A, B, C, D라고 보이시죠? A, B, C, D. A열, B열, C열이라고 부르는데 칸. 우리말로 칸이잖아요. 이 A의 너비가 너무 넓어요.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릴 때 B의 두 번째부터 자료를 입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A부터 입력을 하면 왼쪽에 이렇게 선이 가려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B부터 입력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A가 너무 넓잖아요. A를 좁히래요. 좁히는 방법은 A와 B라는 글자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수직선이 생기고 가로로 화살표가 좌우로 생기는데 이때 좌우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돼요. 근데 주먹구구식으로 좁히거나 넓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A의 너비를 정확한 수치로 지정을 해줘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는 거예요. 아까 제1작업, 제2작업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름 바꾸기라고 있어요, 사실은. 제2작업, 아까 시트 2번이었는데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면 되는데 그냥 급하니까 제가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랬죠.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너비에 A라고 하는 글자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열 너비라고 나올 거예요. 열 너비. 네, 누르시고 숫자 1 쓰시고 확인. 숫자 1번은 왼손으로 누르시면 편하죠? 왼손이 숫자 1에 딱 가 있어야 돼. 요령이지 이제.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 누르고 그 마우스 잡은 손으로 다시 숫자 1번 누르셨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알고 있으니까 왼손이 슬그머니 숫자 1에 가 있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비벼보면 어디가 1인지 아니면 슬쩍 봐도 1위는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이라고 딱 쓰고 확인. 그 다음에 제2작업에 가서도 A 열너비를 얼마? 1로 바꾸고 제1작업도 열너비를 얼마? 1로 바꾸고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 지금 답안 작성 요령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바꾸고 각각의 A 열너비를 1로 조정하는 연습이 있었어요. 지시사항이.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 가서 질문이 뭐냐면 궁금한 게 한꺼번에 A 열너비를 조정할 수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트가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다 100번에 걸쳐서 작업하기는 불편하니까 100개의 시트를 한꺼번에 열너비를 1로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라면 제가 반드시 알려드리죠. 그런데 3개, 100개 조절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따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1작업 클릭하시고요. 제1작업이란 글자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르고 제3작업이라는 시트명을 클릭을 하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 다 하얀색으로 변해요. 맞죠? 그리고 꼭대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룹이라고 나와요. 제일 상단에. 자, 처음을 클릭하고 제가 뭐 했냐면 Shift 키를 누르고 나중을 클릭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나중까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클릭했어요. 여기 사이를 클릭했어요. 여기를 Shift 키 누르고 나자고 중자 사이를 클릭하면 블럭이 이렇게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거거든요, 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A 열너비를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너비를 1로 바꾸세요. 그러면 1작업, 2작업, 3작업에 있는 모든 시트 100개면 100개, 3개면 3개 열너비가 1로 한꺼번에 조정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입력을 해버려요. 그러면 1작업, 2작업, 제3작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이 입력이 돼요. 반드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해제해줘야 돼요. 해제하는 방법은
제3작업을 가든 제2작업을 가든 어느를 한번 갔다 와야 돼. 이렇게 다른 데를 클릭하고 나면 그룹이라는 게 깨지거든요, 글자가. 그러면 이제 제1작업에 가서 그러면 2작업 3작업은 파란색으로 돼 있고 하늘색으로 돼 있고 1작업만 하얀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선택된 시트만. 그렇게 하고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해서 그대로 입력을 해버려요. 그러면 2작업 3작업에도 1작업에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잘 하시는 분들은 지우고 하면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실수를 했으니까. 그럴까봐 3번을 따로따로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 책에는 한꺼번에 열너비를 조정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35쪽 한번 살짝 보세요. 맞습니까? 35쪽에 1번에 보면은 시트 1번을 클릭한 후 시프트 키를 눌러서 시트 3을 클릭하세요 그랬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시트 이름을 안 바꾸고 했죠? 시트 이름을 안 바꿨잖아요. 안 바꾸고 나서 열너비를 1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시트명을 더블 클릭해서 시트명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트 그룹이 깨져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시트명을 고쳐요 먼저. 그리고 나중에 열너비를 1로 조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수한다고 또.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몫이야. 실수하지 않게끔 잘 하시는 거는. 반복해서 또 설명 한번 더 드릴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제1작업에 있는 거를 전체를 선택할 건데,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보세요. A 왼쪽에 보면 삼각형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1 숫자 위에. A 왼쪽에 맞죠? 거기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돼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A 왼쪽 1 위에. 또는 컨트롤 A를 눌러도 전체가 돼요. 전체 선택이라는 명령이 본래 컨트롤 A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키보드 쓰시는 것보다는 마우스 쓰시는 게 편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선택하시면 되고 가운데 맞춤하세요. 가운데. 가운데 어딘지 아시겠죠? 가운데 맞춤. 한글 2007은 가운데 정렬이라고 부르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가운데 맞춤이라고 그래요. 같은 의미죠. 숫자나 글자 가운데 오세요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가운데다 이렇게 놓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놓으시는 거는 항상 시작하면 쪼르륵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돼. 이해되시겠죠? 항상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빨간색 X 밑에 보면 다른 X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누르시면 저장할까요? 그럼 아니요 하세요. 아니요. 그럼 사라졌죠? 자, 그러면 오피스 단추라는 거 보이세요? 제일 왼쪽에 눌러서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 더블 클릭. 그러면 새로운 종이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엑셀을 닫았다가 새로 시작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북2로 나온 것 뿐에는 이유는 다른 거 외에는 없는데. 자, 닫았어요. 화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라 하는 거죠. 새로 만들어라. 이때 새 통합 문서를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만들기를 누르시는 건데 밑에 만들기. 그냥 더블 클릭하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처럼 비어있는 상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해보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을 저는 이름부터 바꾸세요 라고 했는데 책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름부터 바꾸지 말고 시트 1번을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쉬프트 키 누르고 시트 3을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다못 1초라도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A의 열너비를 1로 바꿔요. A의 열너비를 1로 바꿔요. 그러면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 다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A 열너비가 1로 바뀌었고 꼭대기에는 그룹이라고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시트가 3개가 있었는데 똑같이 A라고 하는 첫 번째 너비를 1로 조정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좀 빨라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은 쉬는 시간에 제가 개별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시트 3번 있죠? 시트 3번. 시트 1, 시트 3이 있는데, 시트 3번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름 바꾸기가 되겠죠? 이름 바꾸기가 되면서 자동으로 그룹이 깨질 거예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뭐라고? 제3 작업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시트 2번 더블 클릭을 해서 제2 작업이라고 쓰시고, 시트 1번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선택해서 제1 작업을 전체를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랬죠? 가운데 맞춤. 그리고 B의 네 번째에다가 클릭하세요. B의 4라고 하는 곳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 작업이 끝난 거예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10분 정도 갖고 나서 31페이지서부터 이제 입력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 엑셀을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입력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예.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31페이지에서 조건을 한번 좀 볼게요. 조건 첫 번째를 보세요.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죠? 11포인트죠. 엑셀은 기본이 11포인트입니다. 근데 간혹 이 문제가 10포인트로 하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전체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1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내리면 10으로 다 줄 거 아닙니까? 10포인트로.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언제서부턴가 바뀌어가지고 11포인트 그대로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좀 덜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수검자 입장에서는 좀 편리해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탕체 10으로 하시오, 뭐 고딕 10으로 하시오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예 고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는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그거만 맑은 고딕 11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꼭 체크해 두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맞춤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가운데 맞춤하시면 돼요. 가운데 맞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B의 네 번째에다 놓고, 자, 입력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렇게 한번 할 겁니다. 관리 번호라고 쓰겠죠. 관리 번호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 탭키라고 있어요. 탭키. 그걸 새끼손가락,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방향이 갑니다. 그 다음에 업무 구분이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탭키 눌러서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름까지 쓰시고 이제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급여는 두 줄이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나요? 하나의 셀에다 두 줄을 입력하는 방법? 말씀 안 드렸나요? 일단 급여라고 쓰세요. 급여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면 안 되고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Alt가 키보드 하단에 두 개가 있어요. 컨트롤 키도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있고 Alternate Alt도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Alt나 컨트롤을 안 먹어요. 엑셀에서 왼쪽에 있는 것만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Alt 키 왼손으로 누르시고 엔터를 탁 치면 셀은 그대로 있고 커서만 내려갈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가로 열고 시간당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옆에 있는 글자도 근무 시간 쓰시고 Alt 엔터 치고 나머지 글자 쓰시고.
그렇게 글자를 쓰시고 탭키 누르면 오른쪽, 또 글자 쓰시고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총급여라고 쓰시고 나서 엔터를 탁 치면 제일 왼쪽에 있는 B의 5번째로 자동으로 와요. 자, 어떻게 썼냐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순서대로 이렇게 지나갔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다 쓰셨다면은 이제 B의 5번째서부터 관리번호 쓰고 그 옆에 있는 업무 구분 쓰시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지금 관리번호가 영어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탭키 아래에 있는 캐피탈 키 있지 않습니까? 캡슐락 키. 얘를 눌러 놓으시고 대문자 상에서 쓰세요. 급여 치고 제라프로 갈 때 무슨 일인가요? 총급여라고 쓰시고 이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여기서부터 글자를 넘어갔잖아요. 이렇게요. 그 엔터를 치면 앞으로 와요. 옆으로 넘어가. 이렇게 쭉 갔다는 전제하에.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움직였단 말이야. 총급여를 쓰면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마우스로 찍으세요. 앞자리로. 근데 보통 제가 이런 걸 알람을 드리면 막 내 편한 대로 막 입력하거든요. 근데 내 편한 대로 입력하는 게 잘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불편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줄은 오른쪽으로 쓰시고 첫 줄은 항목, 제목들, 항목의 이름들은 옆으로 가면서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맹이들은 위에서 아래로 쓰시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칸에 있는 업무 구분을 입력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여행 안내, IT 컨설팅 쓰고 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IT 컨설팅을 쓸 때는 I자만 쓰면 자동으로 T 컨설팅이라는 글자가 완성돼서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I자만 쓰면 자동으로 나머지가 완성돼서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기기술. 그 다음에는 전기기술도 처음 쓰는 거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안내할 때 여자 쓰면 어떻게 돼요? 행 안내라는 글자가 완성돼서 나올 겁니다. 엑셀에는 어떻게 입력하는 문제가 나오냐면요. 처음에 항목 이름을 쓰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알맹이를 써야 되는데, 알맹이가 대문자인 경우, 영어. 또 어떨 때는 대소문자가 섞여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말이든 영어든 간에 반복되는 글자, 그런 것들이 꼭 나와요. 그 다음에 이름은 뭐 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써야죠. 숫자 55,000원 72,000원 뭐 근무시간이 5, 6 뭐 숫자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옆에 보면 계약일이라 그래서 날짜가 나오잖아요. 날짜 쓰는 것도 꼭 나와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급여 시간당 급여를 우리 입력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55,000원이라고 쓰는데 책에는 컴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컴마 쓰시는 거 아니고 그냥 55,000원이라고 쓰세요. 컴마는 자동으로 찍을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일 날짜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2010년 07월 20일이잖아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다 입력하지 마시고 10 빼기 7 빼기 20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다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을 써야 되는데 자동으로 다 나온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계약 만료일하고 총급여 괄호 1, 괄호 2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입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 1을 딱 썼더니 마이너스가 나와요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마이너스, 괄호에다 숫자를 쓰면 음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괄호 1에 1 쓰는 거 아니고 1번 문제라는 뜻이에요.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옆에 2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쓰세요. 지금 여기에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선. 네, 선은 좀 이따 하고, 여기 1번 문제고 여기는 2번 문제고, 요 밑에 13번째 줄에 보시면 여행 안내 급여 시간당 평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3칸에 걸쳐 있잖아요. 3칸. 여기 블럭 잡아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입력을 다 못 하신 분도 상관없이 B 13번째부터 옆으로 쫑쫑 가면 3개가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춤 그룹에 가시면, 홈 탭에 맞춤 그룹에 가시면은 그 아까 우리 가운데 맞춤한 거 있잖아요. 그 옆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을 거예요. 누르세요. 그럼 얘가 하나가 돼요. 그런데 모르고 나는 4개를 병합했어. 모르고 3개를 2개를 병합했어. 이런 경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번 더 누르면 원래대로 다 뜯어져요. 그러니까 모르고 내가 4개를 병합했다 이거야. 그럼 다시 누르시면 낱개로 쪼개자고 다시 3개를 블럭 잡아서 병합하면 되고요. 그 아랫줄도 3개죠? 그 아랫줄도 병합하고요. 그러니까 13번째 줄 3개, 14번째 줄 3칸, 3개씩 병합을 하고, 그 근무 시간 아래쪽에 보시면 두 줄이 X로 그려져 있으면서 합쳐져 있잖아요. 얘도 병합하세요. 아까는 3칸이 병합이 되어 있고 지금은 2줄이 병합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날짜 밑에 하고 지역이 있는데, 날짜와 지역 2칸이 또 병합이 되어 있죠. 급여가 2번째로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랫줄도 5번 문제 또 병합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병합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맞춰서 여러분이 글자를 쓰세요. 이제.
그 입력을 해놓고 자세히 보시면은 앞쪽 왼쪽은 좀 괜찮은데 그 급여가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라고 써있는 글자가 급자도 사라지고 람자도 사라졌어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근무지라고 하는 칸 있잖아요. H번째 칸. 예. 얘가 좁아서 그래요. 그럼 H하고 I 있잖아요. H하고 I 사이. 그 사이를 마우스로 적절히 넓혀줘 보세요. 계약일이라는 글자도 좀 넓혀주시고 근무지도 좀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 만료일이라는 것도 글자가 좀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럼 I하고 J 사이도 조금 넓혀주시고 총 급여란도 좀 넓혀주시면 그러니까 아까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아서 널찍널찍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좁힐 건 좁히더라도 그러니까 업무 구분도 조금 넓혀주시면 좋겠고 뭐 이름도 조금 넓히셔도 되고 뭐 급여란도 좀 넓혀주셔도 되고 알아서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돼요. 단 A만큼은 무조건 1이고 A만큼 무조건 1이고 네. 자, 지금 계약 만료일은 I번째 칸하고 총 급여라고 하는 J번째 칸도 적절히 너비를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줄에 있는 급여가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라는 글자에 급자나 람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계약일 G번째 칸하고 H번째 근무지 칸도 인위적으로 좀 넓혀줬어요. 뭐 그럭저럭 보기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 넓으면 흉하겠지만 그렇다고 글자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감점당해요. 넓으면 보기 싫고요. 적절히만 해주시면 돼요. 적절히. 자, 이번엔 B의 네 번째 관리번호란 글자부터 J의 14번째까지 자, 여기를 한꺼번에 블럭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전체 선택하는 건 뭐라 그랬죠? 요 A 왼쪽이나 또는 1 위에 있는 요거 삼각형 그림이 있는 거를 누르면 전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글자가 쓰여있는 이 공간을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여기다 클릭하시고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컨트롤 A를 누르면 돼요. 컨트롤 A가 아까 전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다 놓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바깥쪽에다 놓고 컨트롤 A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는데 글자가 쓰여있는 곳에 가서 컨트롤 A를 누르면 그 동네만 선택이 돼요. 직사각형 방향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한 20줄 입력한 게 아니라 한 2000줄 입력해놨단 말이야. 그걸 한꺼번에 블럭 잡으려면 어떻게 마우스로 막 드래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 동네 가서 컨트롤 A만 누르면 딱 거기만 블럭이 된다라 이거지. 전체가. 예. 뭐 시험에는 안 나오죠. 2000줄씩은. 많아봤자 뭐 지금 여러분 몇 줄 입력했어요? 실제 데이터는 8줄이었죠. 항목 이름 빼고 아래 분석란 2줄 빼고 실제로 데이터 입력은 8줄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시험 볼 때 15줄이었어요. 제가 시험 볼 때. 제가 ITQ 시험 볼 때는 2006년도 이때는 15줄. 그러다가 12줄. 그리고 10줄. 그리고 여러분은 8줄.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든 거죠. 여유가 생긴 거예요. 저희가 15줄, 12줄 입력할 때는요. 벅찼어요. 입력하는 게 많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본전 생각나. 나쁜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렵게 시험 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쉽게 보는 거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수월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수월해진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라고 하실지 몰라도 저는 오랜 기간을 동안 이 과정을 해보니까는 분명히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자, 전체 선택을 해서 여기 글꼴 그룹에 가시면 가가가 있잖아요. 가가가. 그 가가가 옆에 보면은 아래쪽 테두리라고 해서 점선 같은 게 보일 겁니다. 거기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가 선이 그려졌죠? 그리고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아까 여기 이 급여란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요? 쉼표를 선택한다 그랬죠? 표시 형식 그룹에 가서 그럼 알아서 오른쪽으로 착 간다 이거죠. 그런데 아까 이런 경우 있었어요. 어떤 분 보니까 여기다가 모르고 2010년 7월 20일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우고 나서 5를 썼단 말이에요. 5 이렇게 5를 딱 썼더니 1900년 1월 5일로 나와. 날짜를 한번 쓰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 날짜만 나와요. 그러면 숫자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숫자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복잡해요. 근데 어차피 우리 배워야 되니까 여기 테두리 선도 이렇게 그려야죠. 대각선 그리는 것처럼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는데, 자 여기에요. 요 계약 일자가 내가 모르고 계약일을 입력을 잘못했어. 숫자를 써야 되는데 모르고 날짜를 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로 돌려야 되잖아요. 돌리는 방법은 엑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 서식 지정이라 그래. 서식 지정. 서식은 뭐냐면은요, 꾸민다라는 거예요. 꾸민다. 이래저래 꾸민다라 그래. 날짜 형태를 숫자 형태로 꾸미고, 숫자 형태를 날짜 형태로 꾸미고, 날짜로 입력한 거를 또 다른 날짜 구조로 바꾸고 싶어. 우리나라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썼지만 미국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몇 년 하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꾸며줘야 되잖아. 그럼 꾸미는 거를 우리는 서식 지정한다 그러는데, 이 서식 지정하는 게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 셀이라고 그러죠. 셀. 셀 서식이라고 부르고, 제가 이제 도형을 가져올 때도 있어요. 도형. 여기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는데 이런 도형을 가지고 막 그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막 꾸며야 될 때가 있잖아요. 색깔도 넣고 모양도 꾸미고 막. 그러면 도형 서식이란 말이야 이거는. 자, 꾸미는 방법은요 이렇게 합니다.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거기에다가 숫자 1번을 누를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왼손 드세요. 왼손을 드셔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꺾으세요. 그러면 컨트롤 키 숫자 1번 누를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누른 상태, 컨트롤 키 누르려고 그러면 이렇게 꺾인 상태로 누를 수도 있을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검지로 숫자 1번 누르는 거죠. 그 윗줄에 있는 숫자 1번. 오른손이 왼손 컨트롤 오른손 1이 아니라 왼손으로만 컨트롤 1 누를 수 있죠. 그러니까 컨트롤 1 누르면 셀 서식이라고 떠요. 이렇게 셀 서식이라고 떠요. 꼭 기억하세요. 엑셀을 배우신 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돼. 컨트롤 1번 누르면 돼요. 1번. 그리고 일반으로 가시면 1번 아까 날짜로 돼 있는 거를 일반으로 가면은 숫자로 변하고, 다시 컨트롤 1번 들어가서 날짜로 들어가면 날짜로 나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들어가면 뭐 날짜도 있고 숫자도 있고 통화도 있고 맞춤도 있어요. 맞춤. 뭐 여기 보면 뭐 글꼴도 있고요. 채우기도 있어요. 채우기 색깔 넣고. 테두리도 있죠. 테두리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저 13번째, 14번째 줄에 F번째 보면 두 줄을 우리 병합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컨트롤 1번 누른 상태에서 셀을 클릭하면 안 되고 원하는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럼 여기는 대각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테두리로 오시면 이렇게 대각선 그리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하시는 분 있네요. 예, 알았다 이거죠. 예. 한글 2007에서는요,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양 지정이라고 하는데, 엑셀에서는 서식 설정이라 그래요. 서식 설정. 파워포인트, 엑셀, 그 다음에 아래 한글 빼고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서식 지정한다 그래요. 꾸미는 거를. 한글 2007이나 이런 아래 한글 계열에서는 모양 낸다고 얘기를 하고, 모양 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양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들어온 프로그램들은 모양이란 말을 안 내고 그냥 서식 지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단이란 말도 안 하고 단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단락. 문단이나 단락이나 영어로 이제 패러그래프니까. 그래서 엑셀에서는 컨트롤 1번 누르는 거고, 파워포인트는 컨트롤 1번 눌러서 서식 지정이 아니고요. 참고로 말하면 그림을 가져오거나 도형을 그려오면 그 도형이나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서식 지정이 나와요. 엑셀에서는 더블 클릭하면 지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컨트롤 1번 누르면 나오고. 약간 프로그램마다 특성은 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충은 모양새를 좀 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꾸미는 거예요. 자, 완성은 다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색깔이 약간 다르죠? 우리 책에 회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회색은 아니고 주황으로 되어 있네. 주황으로. 여기도 주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이름과 근무지도 보면 책에 조건에 보면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해야 되고, 그 전 것도 좀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조건에 한번 볼게요. 조건.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제가 아까 무조건 가운데 블럭 잡아 전체 선택을 해서 가운데로 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제목을 안 했다. 그러고 보니까 제목을. 전문 인력 파괴 업무 관리 현황이라는 제목을 안 했죠? 그거 한번 해봐야지 뭐. 자, 삽입. 왜? 도형을 그릴 거거든. 근데 도형은 키보드로 못 그리잖아요. 키보드에 없잖아, 도형은. 그냥 무조건 삽입이에요. 그럼 여기 도형이라고 있고, 이 도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직사각형이니까 사각형 그룹에 가서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각진 사각형이고, 두 번째는 라운드진 사각형이고, 얘를 선택을 해서 B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어디까지? G라고 하는 동네까지 대충 그리세요. 좁게 그리지 말고 대충 크게 그리세요. 이렇게 대충. 글자를 가려도 상관없으니까. 넓게 그려도 되고요. 좁게 그려도 되는데 우리 문제지에 보면 B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G라는 동네까지는 가 있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대충 그려놓고 글자 쓰세요. 전문 인력 한 칸 띄우고, 파견 업무 한 칸 띄우고, 관리 현황. 그 제목 도형에 보면은 전문 인력 파견 업무 관리 현황 12글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조건 두 번째 항목에 제목란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문제지에. 거기에 보면 띄어쓰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전문 인력 한 칸 띄우고 파견 업무 한 칸 띄우고 관리 현황이라고 입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관리 현황 황자에 가서 껌뻑껌뻑거리잖아요. 글자를 쓰고 나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마우스로 이 도형 못 주변에 주변 글자 있는 데를 살짝 마우스를 벗어나면 사방 화살표로 나타날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가 도형 주변에다 갖다 대면.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럼 글자가 끝났다 이거지. 글자 입력이. 그리고 나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홈에 가서 맑은 고딕 본문이 아니라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맑은 고딕을 하래요. 그럼 맑은 고딕을 찾으세요. 가나다 순에 의해서 영문 지나고 나면 우리말 맑은 고딕이라고 있어요. 맑은 한 칸 띄우고 고딕. 맑은 한 칸 띄우고 고딕이라는 글꼴이 있어요. 알파벳 A, B, C, D 지나고 나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나와요. 그리고 24포인트 해주시고 24포인트 해주시고 굵게 해주시고 굵게 해주시고 글자 색깔은 검정으로 하래요. 검정.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노랑으로 하래요. 노랑으로. 그러면 그 가가가 옆에 가시면 페인트통 그림이 있어요. 페인트통. 어딘지 아시겠어요? 지금 페인트통이요? 예, 페인트통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표준 색깔에 가시면 노랑이라고 있어요. 노랑. 대충 노랑 찍지 마시고 마우스를 쭉 갖다 대면 노랑 하고 떠요. 그 노랑을 클릭하시고 그 옆에 가라고 되어 있는 거, 빨간색으로 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화살표를 누르면 예, 테마색이던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검정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 검정을 누르세요. 글꼴은 검정으로 하고요. 글꼴은 맑은 고딕 24포인트 굵게 검정으로 하는 거고요. 채우기 페인트통 그림 채우기는 노랑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긴 그렸는데 높이가 너무 제가 높게 잡았나 봐요. 자, 보세요. 제가 높이를 이렇게 줄이면 어떨까요? 글자가 가려졌죠.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안 되죠. 어떻게 될까? 너무 높죠. 도형의 높이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도형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는데 글자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자가 잘 보이게끔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사방 화살표가 나올 때 B의 첫 번째서부터 B서부터 G는 벽에 딱 안 붙어 있죠? B는 벽에 붙어 있지만 G는 살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자, 여기 1번과 2번 사이를 넓혀주고 2번과 3번도 넓혀주고 3번과 4번도 좀 넓혀주면은 적절히 높이가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도형의 높이를 이제 쓱 조절해 주시면 어떻게 돼? 뭐 그럭저럭 보기 좋게 들어가겠지 뭐. 이게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 해보시면 머릿속에 쏙 들어와요. 그런데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 너비가 좁아지면은요, 이 글자가 들어간 도형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잘못하면 이 글자가 밀려나가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밀려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B와 C 경계선이라든지 이 얘들을 적절히 넓혀주시면 이 도형도 여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술에는 배가 안 불러요. 뭐 제 배야 원래 배가 불러져 있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처음에 쓰실 때 예쁘게 꾸미신다고 여유있게 하지 않고 막 하다 보면
막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두 번 정도만 연습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고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색깔 꾸미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글꼴의 색깔 꾸미는 거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글자 색깔은 검정색인데 도형을 그리면 푸른색 계통에 흰 글자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흰색으로. 근데 문제지에서는 색깔을 바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테두리 색깔, 테두리. 도형에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죠. 그러면 얘도 컨트롤 1번 눌러서 선의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나? 그렇다고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 근데 뭐하러 시간 내서 이 고생을 해? 안 해도 되잖아. 하라는 것만 하면 돼. 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 하고 났더니 시간이 널널해? 그러면 딴짓 해도 되지만 하라는 거 하라는데 안 하면 그건 감점당해요. 그건 꼬박 해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 이제 뭐 못했죠? 결제란 만드는 거 아직 못했죠. 결제란. 결제란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보세요. 그림자 스타일. 어디? 그림자 스타일. 바깥쪽 그림자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아, 그림자 우리 안 났다고요? 아, 그림자 맞네. 이렇게 정신 없어요. 자, 그럼 도형을 선택하고 이 도형. 얘를 꾸며야죠. 얘를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색깔을 꾸미고 꾸미는 거는 홈이라는 메뉴판에서 우리가 이래저래 꾸며봤잖아요. 그런데 그림자를 아직 못 넣었잖아요. 그럼 그림자가 어디 있을까? 아, 저기 보니까 그리기 도구라고 하는 게 뭐가 있긴 있어요. 이 밖에를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가 사라져요. 근데 도형을 클릭하자마자 보기 옆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게 별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빠른 방법은 컨트롤 1번이에요. 컨트롤 1번 누르면 이 도형에 대해서 여기에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 있어요? 미리 설정이라고 있어요. 미리 설정 옆에? 그러면 바깥쪽이라 그랬어요. 문제지? 바깥쪽 그림. 예.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바깥쪽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바깥쪽. 그러니까 바깥쪽에 9개가 있는데 바깥쪽에 처음이 뭐냐면 오른쪽 아래예요. 오른쪽 아래라는 말은 대충 아시겠죠? 도형에 있는데 4사분면 오른쪽 아래쪽으로 그림자를 쓱 넣겠다라는 거지.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안 갖다 대도 알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그림자가. 근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 도형 효과에 가도 그림자가 있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가도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제가요? 컨트롤 1번. 그럼 이 중에서 고르는 거지. 뭐 그림자면 그림자, 뭐 선색이면 선색. 채우기 색깔은 뭐 이렇게. 아까도 채우기는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네. 예. 그러니까 컴퓨터는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상 시간은 5분입니다. 자, 여기를 볼 거예요. 여기. 제가 오른쪽으로 좀 지나갔어요. 오른쪽으로. 키보드로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좀 지나가죠. 이렇게요. 그럼 요 K라고 하는 거 건너뛰어서 L M, N, O 이렇게 두 줄 네 칸. K에서부터 블럭 잡지 말고요. L서부터 잡으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선 그리세요. 테두리선. 그 다음에 여기는 결제라고 써야죠. 결제. 여기다가는 담당, 팀장, 사장이라고 쓸 거 아닙니까? 제가? 요 두 개는 합해야죠. 결제라네요. 그냥 병합하면 되죠. 뭐. 병합이라는 의미 아시잖아요. 그리고 좀 너비를 좁히면 되고. 이게 너무 높나?
세 번째 줄이 너무 높나? 그럼 세 번째 줄을 조금 줄이면 되지 뭐. 여기. 그 다음에 너비는 어떨까? 너비는 MNO라는 너비가 좀 넓어 보여요? 아니면 좁아 보여요? 어때요? 우리 결제란하고 그림을 비교해 보면, 근데 허기야 처음이니까 얘가 넓은 건지 좁은 건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잘 안 돼요. 그냥 모양만 내보지 뭐. 그러면 일단 L이라고 하는 거는 두 줄로 돼 있었는데 제가 병합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결, 그 다음에 Alt 엔터 치고 제. Alt 엔터 치면 줄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제를 쓰고 태큐 누르면 옆으로 가니까 담당, 팀장, 사장 이렇게 쓰면 결제란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때쯤 되면 질문 나와. 선생님 여기다 직접 결제란 만들 수는 없나요? 못 만들어요. 한글 2007은 직접 그릴 수가 있는데 엑셀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결제란을 다른 동네에다 그려요. 자, 다시 보세요. 결제란을 저는 좀 예쁘게 나온 편인데 좀 예쁘지 않더라도 모양만 만들어 보세요. 그냥 줄이 그려져 있고 뭐 칸을 합쳤고 글자가 들어갔구나 대충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블럭을 잡아서 그림으로 가져올 거예요. 얘를. 그래서 그림으로 여기다 이렇게 쓱 올려놓을 거라고. 왜? 이유가 뭐냐면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망쳐버려요. 자, 이렇게 블럭 잡았어요. 결제란 글자서부터 쭈르륵 드래그하면 이렇게 블럭이 잡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클립보드라고 하는, 아니다, 이거 붙여넣기? 붙여넣기라는 화살표가 있죠. 글자가 더 쓰여있는 붙여넣기. 화살표 눌러서 그림 형식 있어요? 그림으로 복사가 있어요? 눌러보세요. 그럼 뭐라고 막 나타났죠? 했다 모르겠다 확인.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무턱대고 복사하는 것도 있어요. 복사. 컨트롤 C 복사를 그냥 누르셔도 돼요. 얘를 복사를 누르시고 붙여넣기 화살표에 가면 그림 형식으로 가서 아까 그림으로 복사를 하던 그냥 복사를 하던 그림으로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화면이 이상해졌어요. 얘를 마우스로 쭉 끌고 가면 짠 하니 이렇게 그림이 하나 붙을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 누르고 붙여넣기 화살표에 들어가서 그림 형식으로 가서 붙여넣기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이 위에 그림이 하나 떠요. 얘를 쓱 끌고 다니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그럼 얘를 그 옆에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책에는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결제란이라는 도형이 H부터 J까지 쫙 붙어버렸죠. 사이즈가 딱 맞죠. H부터 J까지 쫙 맞죠. 저도 지금 쫙 맞아요. 아까는 이렇게 널널했는데 제가 총구별안을 살짝 줄여보기도 했어요. 근데 딱 안 맞아도 돼요. 감점 안 당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요거 원본 있잖아요. 이 원본 얘를 꼭 지워버리래요. 여기다 두지 말고. 그럼 요렇게 블럭 잡아서 삭제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 줄 블럭 잡으면 안 되죠? 앞에 글자 써놓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LMNO 위에 거 여기 이렇게 블럭 잡는 게 아니라 여기 LMNO를 쭉 드래그하면 네 칸이 쫙 블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해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원본이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얘를 못 고쳐요. 만약에 글자를 잘못 썼네. 팀하고 한 칸 띄고 장을 썼네. 탐장이라고 잘못 썼네. 뭐 오자가 생기면 얘를 지우고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림으로 가져와야 돼. 조금은 낯설었어요. 그렇죠? 예, 처음 해보시는 거는. 좀 몇 가지 더 남아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한 번 더 해보시고 아까 보니까는 타자가 좀 더디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연습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기 예. 얘를 가져갔는데 예. 거기서 예쁘게 안 맞잖아요. 안 맞아도 대충 하시면 돼요. 어떻게 수정을 해요? 안 하셔도 된다고. 연습이니까 지금은. 아 예. 지금은 어른들은요. 저처럼 예쁘게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은요. 못 견뎌요. 예쁘게 해야 되는데. 내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처음이잖아. 첫 술에 어떻게 배가 불러? 세네 번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도사가 돼서 잘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눈대중이 대충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막 이상하게 보인 것 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 연습하다 보면 생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얘는 저장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